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 의사 닥터 진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요, 가장 장수하는 콜레스테롤 수치와 건강검진 참고치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혈압도 조절하고 당 수치도 조절하고 고지혈증 수치도 조절하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 결론은 우리가 양대 사망 원인 암이나 심혈관 질환이 안 오게 하기 위해서 혈압약도 먹고 당뇨약도 먹고 고지혈증 약도 먹고 이러는 거지, 단지 그 수치를 낮추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고, 일단 제가 제목에 가장 장수하는 콜레스테롤 수치와 건강검진 참고치가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일단은 가장 장수하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떤 건지, 어느 정도 범위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10에서 한 249 정도인 노인들의 사망 위험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건강검진에서는 참고치가 200 이상이면 높다, 이렇게 표시가 되죠. 사망률이 210에서 250이 가장 낮은 반면에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0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수치가 40이 떨어질수록 사망 위험이 평균 한 32%씩 증가하는 것으로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낮으면 사망률도 따라서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은 카톨릭 관동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에서 이상호 교수팀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국가 건강검진을 받은 1281만 명, 굉장히 많은 숫자죠. 이 데이터를 2013년까지 약 10년간 추적 관찰을 했어요. 그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와 사망 위험 사이에 U자 형태의 연관성이 나타났거든요. 거기서 U자에서 가장 낮은 그 바닥이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10에서 249로 확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발표가 되었죠. 또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한림대학교 동탄 성심병원 가정의학과에서 윤종률, 조정진 교수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활용해서 65세 이상 노인 7만 명을 5년 동안 추적 관찰을 해보니까 과체중 또는 경도 비만인 노인이 정상 체중인 노인보다 사망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금 체중이 있거나 경도 비만인 분들이 콜레스테롤이 좀 높을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구 결과들을 듣게 되면 좀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막 물어보세요. 병원에 오면은 높다고 돼 있고 검진 결과에도 높다고 표시가 돼 있는데 약을 먹으라고 그래야 되는데, 또 찾아보면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유튜브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 보이니까 되게 혼선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보고,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도 있어요. 60세 이상 노인에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와 심혈관 질환의 사망 위험 사이에는 연관이 없거나 오히려 역관계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랑 완전 반대죠. 이거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80이나 90 이하인 경우에 이 수치가 낮아질수록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가 오히려 증가한다고 하는 제2자형 상관관계가 관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LDL이 낮을수록 심혈관 질환 발생도가 오히려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콜레스테롤 수치에 빠져있는 어떤 딜레마에서 벗어나서 왜 이렇게 되는지를 좀 더 한 발짝 멀리 바라보는 게 필요한 시점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지나치게 낮을 경우에 오히려 사망 이유가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면역이 저하되고 감염의 위험이 증가하죠.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주요 구성 요소인데 면역 기능에 필수적이죠. 근데 낮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T세포나 B세포 같은 면역세포의 활성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감염에 대한 방어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은 콜레스테롤이 낮은 상태에서는 폐렴, 세균 감염, 그리고 폐혈증 등의 감염성 질환 위험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팬데믹 시대잖아요. 팬데믹이 요즘에 5, 6년마다 한 번씩 온다 그러는데, 코로나가 2019년이었으니까 또 5, 6년 하면은 올해 아니면 내년이거든요. 근데 내가 콜레스테롤 약을 먹어서 너무 이게 낮게 조절이 되면은 팬데믹에서 취약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양대 사망 원인 중에 하나인 암도 사실은 이 면역 저하 질환에 속하거든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암이나 감염에 대해서 사망의 위험을 줄이려면은 적당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지 면역 기능이 유지가 된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을 지배하는, 전체를 지배하는, 마치 전기나 인터넷선이나 난방이나 환풍이나 이런 거랑 비슷한 호르몬들, 특히 스테로이드 호르몬들, 부신호르몬, 코티졸,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이런 호르몬들의 전구체입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낮은 분들은 굉장히 심한 피로감이랑 근육 손실이 와요.
근육 손실이 오면은 당을 많이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당이 올라가거나 당뇨가 잘 발생되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올 수가 있죠. 그건 또 심혈관 질환의 더 큰 원인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호르몬이 낮은 사람들은 당연히 감기도 잘 걸리고 면역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독감이나 이런 심하게 감기를 앓고 와서 검사를 해보면 비타민C도 쭉 떨어져 있고 콜레스테롤도 쭉 떨어져 있고 부신 호르몬도 쭉 떨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외부에서 오는 어떤 균에 대해서 반응을 하기 위해서 몸에서 많은 양의 코르티졸을 분비하고 부신의 밥이 비타민C이기 때문에 비타민C도 많이 소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한 감염을 앓고 난 분들은 검사해 보면은 굉장히 피곤해져 있고 만성 피로 치료를 해서 좋아지고 있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고 면역이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르몬들이 또 떨어지면은 안 좋아지는 게 이런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보통 치매나 이런 뇌질환이 없는 분들은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왔을 때 거의 대부분이 호르몬 저하예요. 그러니까 기억력에 중요한 거는 부신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 이런 남성 호르몬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젊은 분들 기억력 떨어진 건 거의 다 이런 호르몬 치료로 정상화되기도 합니다. 사망률이 높아지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이제 LDL 콜레스테롤을 보통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고 있지만 얘네들이 조직 복구 과정 항산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콜레스테롤이 낮으면 오히려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해요. 그래서 몸이 활성산소,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력을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노화가 빨리 와요. 그리고 암, 그다음에 신경 퇴행성 질환인 알츠하이머, 파킨슨 등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낮으면은 오히려 암, 파킨슨, 치매, 노화도 빨리 온다는 거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이 낮게 되면은 뇌에서 신경세포들, 그러니까 뉴런 사이의 시냅스 기능을 유지하는 데 되게 콜레스테롤이 중요한 물질인데 이런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 기능이 떨어져서 치매 위험이 증가하고 콜레스테롤이 세로토닌, 우리가 행복해지는 세로토닌 수용체 기능을 도와주는데 이걸 못 얻기 때문에 우울증이나 불안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을 세게 드시는 분들은 왠지 기분이 우울할 수가 있고 불안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약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내가 너무 번아웃이 돼서 피로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혈액 검사를 봤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다는 것은 단순히 좋다 이렇게만 검진해서 표시하지만 영양 불균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근육량 유지가 중요한데 저콜레스테롤 상태에서는 단백질이나 지질 대사가 원활하지 않아서 근육이 쉽게 소실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낙상의 위험도 생길 수가 있고 갑자기 이제 힘이 떨어지니까 순발력이 떨어지고 잡아도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고 다쳤을 때 회복력도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면 오히려 이제 사망 위험이 늦어진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래도 나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가지고 걱정이 된다 이런 분들은 차라리 대체적인 영양소가 있죠. 대체할 수 있는 영양소. 대표적인 게 홍국 추출물, 폴리코사놀도 있죠. 홍국 추출물은 그 모나콜린 K라고 하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데 얘가 이제 스타틴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홍국 추출물은 간 수치 상승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음주에도 좀 주의가 필요하고 스타틴 유사작용 때문에 근육통, 피로감, 심한 경우 횡문근 융해증 같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또 알러지도 많습니다. 그래서 별로 이렇게 추천하진 않고요. 폴리코사놀은 간독성이나 근육 손상 같은 부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폴리코사놀이 좀 더 안전한 대체 영양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오래 사는 콜레스테롤 수치는 210에서 249인데 왜 건강검진 기준이 200 미만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이론적 기준만 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론적 기준이 만들어진 게 1970년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콜레스테롤과 심혈관 질환에 대한 가설을 기반으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을수록 심혈관 질환이 떨어진다는 그런 가설들이 있었죠. 그런 가설들이 단지 다른 문제들을 보지 않고 어떤 면역력 저하라든지 사망률 증가의 위험을 보지는 않고 단지 심혈관계 위험성만을 보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200mg/dl로 설정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게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제약회사의 영향 가능성도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콜레스테롤 약들이 리피토, 크레스토 같은 약들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수십조 원의 규모의 경제 시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기준이 낮을수록
더 많은 사람이 약을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이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950년, 60년, 70년대 지나면서 그때 콜레스테롤과 심혈관 질환의 관계를 강조한 그 엔젤 키스의 7개국의 그 연구가 등장을 했는데, 그때 이제 LDL이 낮으면 심혈관이 줄일 수 있다는 가설이 정설로 자리를 잡았죠. 근데 최근 연구에서는 LDL 단독으로 심혈관 질환을 예측하기는 어렵고 체내 염증과 인슐린 저항성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고, 이게 실제로 임상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전의 결과가 건강검진 참고치로 실려 있는 것을 보고 혼란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배울 때는 예전에 엔젤 키스의 그 가설을 기준으로 배웠고, 현재는 그게 좀 바뀌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건강검진의 참고치가 바뀌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현명하게 내 건강을 지키려고 그러면 병원에서 약을 처방해 준다고 다 드실 게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다고만 해서 내가 꼭 심혈관 질환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사망률 위험이 더 증가할 수도 있는 거구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몸에 염증이 없고 산화가 안 되는 게 더 중요한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아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현명한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능학으로 몸의 염증을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슐린 저항성 등을 개선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5년도에는 이런 몸과 마음과 정신의 최대치를 한번 경험해 보시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을 다들 원만하게 잘 이루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만세!